자, 이번 시간은 빅뱅 우주론 이후에 이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이걸 좀 먼저 알아둬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별을 공부할 때도 이 별 자체가 일단은 원시별과 별을 좀 구분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원시별은 그 원인이 중력 수축이야, 그지?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상황인데,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원시별은 중요한 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핵융합 반응이 선생님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를 위해서 핵융합 반응은 그냥 간단하게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을 만들면서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 감소한 질량이 E는 델타 MC 스퀘어라고 해서 이 질량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내용이야. 이게 뭐라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별 있잖아, 그지? 이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그치? 구체적으로 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이런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별이 만들어지려면 별의 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돼, 그지? 뭐 수소와 헬륨과 같은 이런 성간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별의 탄생을 한번 보세요. 자, 빅뱅 이후에 이제 수억 년이 지나서 자, 어디에서 별이 탄생하냐면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내용이 여기 하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밀도가 높고 온도가 어떻다? 온도가 낮은 장소에서, 낮은 곳에서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 이런 핵자들이 융합을 하지 않고 흩어져, 그지? 그래서 요 조건들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별이 탄생이 될 때는 이제 성운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된 이런 수소와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은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가스나 티끌들, 그지? 주로 수소와 헬륨이지. 그래서 밀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서, 그지?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 성운을 형성합니다. 이게 태양계 성운이에요, 그지? 보통. 자, 태양계 쪽에서는 태양계 성운. 자, 그 다음에 성운이 계속 수축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성운의 크기도 감소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을 하지, 그지? 요 원인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상승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성운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기층의 위치 에너지가, 그죠?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와 밀도가 높은 기체 덩어리가 되지, 그지? 그래서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높은 무슨 별이 됩니까? 원시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별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이 무슨 에너지에 의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그지?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온도는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0켈빈 온도 정도 돼. 1000만이 아닙니다. 1000켈빈 온도 정도 되는 자, 이런 원시별이 생성되고, 또 이 원시별이 질량이 크다 보니까 중력 수축으로, 그지? 주변의 물질을 계속 끌어당기지, 그지? 그래서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었을 때요? 얼마가 1000만 켈빈 온도.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이 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계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진짜로 별이라는 지위를 얻으려면 일단은 첫 시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별의 특징이 나오죠. 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 합쳐진다는 얘기야. 분열하고 융합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융합하여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무슨 반응입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보낸다. 이 말을 다시 요약하자면 무슨 형태로 주계열성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그치? 주계열성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을 어떻게 한다?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의 중심부에 있는 이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서술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자, 4개의 수소가 헬륨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든다. 됐습니까? 그리고 감소한 질량이 뭐로 방출된다? 에너지로 방출된다. 그 에너지의 크기가 다시 한번 씁니다. 이는 델타 MC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주계열성 별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요렇게 힘의 평형과 별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정역학 평형 상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기체가 뜨거우니까 자, 내부 압력이지. 요거를 또 기체 압력이다라고도 바꾸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나가려는 힘과 그 다음에 중력의 힘이 서로 뭘 이루고 있는 거야? 요 두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거잖아. 그치? 평형.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력이 더 커버리면 별이 수축을 하고 압력이 더 커버리면 그치 기체 압력이 내부 압력이 크면 별은 어떻게 됩니까? 팽창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별의 질량이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잖아. 그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어떻다? 짧다. 왜? 자기의 큰 덩치를 유지하려면 그 내부에 있는 연료를 빨리 소모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질량과 수명은 자, 항상 비례반비례의 의미로 이해하면 편해. 자,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작다. 그치? 짧다. 그치? 그래서 질량과 수명은 서로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방금 또 언급했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는 자, 요 세모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세모는 델타라고 읽고요. 어떤 의미다? 변화량을 의미하는 기호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은 당연히 별의 질량이 얼만큼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중심부의 온도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등치가 큰 놈이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별이 진화하면서 철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이 별의 진화 과정,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화가 진행되는지 잘 봐야 돼.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진화가 뭐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어디까지만 탄소, 산소까지만 생성이 돼, 그지? 그러면 탄소,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모의 헬륨의 핵융합 반응으로, 그지?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엄청 좀 중요하니까 요 순서를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별의 중심부에서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일단은 수소가 없어지고 중심부로부터 이제 헬륨이 차기 시작해, 그지? 그래서 일단 온도 중요시 하라고 그랬지, 그지? 얼마입니까?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자, 이제 별의 중심부에 헬륨이 생겨. 그래서 수소 모두가 반응을 해서 헬륨으로 일단 바뀌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헬륨 핵이 되면서 또 중력 수축을 하지, 그지? 중력 수축, 중심부에 수축을 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잖아. 그러면 또 바깥 수소층을 가열하여서 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별이 팽창하여서 결국 요거 적색거성이다라는 이런 별이 만들어져, 그지? 그죠? 적색거성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그지? 일단은 중심부에서 이제 헬륨 핵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헬륨 핵의 또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이 수소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요 수소의 핵융합으로 인해서 별이 급격히 어떻게 돼? 팽창을 해. 그리고 커져, 그지?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별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붉은색으로 보여. 그래서 적색, 그다음에 거대하다라고 해서 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적석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아. 그리고 붉은색으로 보이고 부피가 엄청, 그지? 커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적색거성은 사실 결론이야, 그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마지막 단계가 일단은 적색거성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행성상성운과 백색외성이 나오는데 이 적색거성의 요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중심부가 계속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이번에는 수축으로 온도가 1억 켈빈 온도, 그죠? 요 온도도 조금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좀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까?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온도 이상이 되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의 원소인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고 탄소는 원자번호 8번이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6개 모이면 탄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는 8개가
되면 산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자세하게 세 개의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서, 그죠? 왜냐면 헬륨 원자핵이 양성자 2개와 질량수 4개짜리인데 얘가 3개가 있으면 전체 양성자가 몇 개가 돼? 6개가 되잖아, 그지? 6개가 되니까 얘들이 반응을 해서 탄소가 양성자 6개, 그치? 질량수 12짜리인 이런 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누가 만들어진다? 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 헬륨이 탄소 핵으로 바뀌는데 문제는 질량이 너무 크질 못해, 그지? 그래서 이 탄소 핵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탄소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상승하지 못해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후에 바깥층이 팽창해서 터진다는 얘기야.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성운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탄소, 산소까지만 생성된 중심부만 남는다.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성운, 그죠? 요게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까지 생성된 중심부,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색 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내용이 자, 요 내용인데 요것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원소. 자, 일단은 자,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수소와 헬륨이, 그 다음에 더 온도가 높아지면 헬륨이 어떻게 돼? 헬륨이 탄소와 산소로 된다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이때의 온도가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켈빈 온도가 되고, 공 하나가 더 붙인 1000만 원 다음에 1억이잖아, 그치? 그래서 1억 켈빈 온도가 되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심부에 남는 원소는 누가 남는다? 탄소와 산소가 남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원소와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 이거 구분해서 잘 암기를 해두세요. 이거 처음 공부하면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지, 그지? 그래서 항상 무거운 원소가 계속 중심부로 이렇게 모인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분포하고, 그죠? 그러니까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자, 가볍게 요약 정리한 내용이 요건데, 자,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일단은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의 순서를 보면 주계열성 무조건 외우세요.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외성이야. 그래서 주계열성은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붉게 보이는 별이 이제 적색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내용이야. 그다음에 적색거성의 바깥쪽이 팽창하여서 형성된 행성 모양의 성운이 이게 행성상 성운이고, 그다음에 중심부가 수축하여 밀도가 커진 천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백색 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그래서 별이 있는데 별이 태양 정도인 별이 있고 태양보다 한 10배에서 30배 정도 큰 별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은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운, 백색 외성이라는 요런 단계 있잖아, 그지?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해두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 10배에서 30배 정도면 이제 등치가 크니까 이 탄소와 산소의 또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단 주계열성 단계까지는 똑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이라도, 그지? 10배 이상인 별이더라도 시작은 어떻다? 시작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하고 같아 알겠니? 하지만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져서 자 피니쉬 어디까지? 철까지 어떻게 됩니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서 헬륨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력 수축이야. 헬륨 핵융합 반응, 중력 수축, 탄소 핵의 융합 반응 이런 단계까지 가잖아, 그지? 자, 한번 내용 볼까요?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이 되어서 탄소핵이 생성된 이후에도 계속 간다는 얘기지. 얘는 중심부의 온도가 더 상승할 수 있어, 그지? 왜? 핵이 무겁기 때문에, 그지? 태양보다 더 질량이 크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산소, 네온, 마그네슘, 황,규소, 그지? 이런 순서도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이제 증가하는 순서잖아, 그지? 그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그래서 마무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철까지입니다. 철까지. 그런데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것은 왜 안 생깁니까? 왜냐면 철 원자 핵이 일단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 그지?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가 철입니다, 철. 그래서 우주가 만약에 오랜 시간을 쭉 거치게 되면 결국 다 별들은 철만 남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별이 엄청나게 커지잖아, 그지? 그럼 적색고성보다 훨씬 더 커져서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초고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초고성. 그래서 이제 별의 중심부까지 철이 생성되면 피니시가 되는 거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각각의 뭐 온도들을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그지? 온도는 그냥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0만 켈빈 온도, 1억 켈빈 온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그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데 어디까지야? 철까지입니다. 철까지예요.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많잖아, 그지? 예를 들면 금이나 구리나 납이나 우라늄, 그지? 뭐 이제 원소는 다 알고 있지? Au, Cu, Pb, 우라늄, U. 그러면 얘들은 어떤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딱 생성되면서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돼. 그러면 중단이 되면 무조건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잡아당겨, 그지? 수축이 일어납니다. 수축. 그래서 꽝 부딪히면서 뭐가 되니? 초신성이야.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의 철보다 무거운 원소, 그 종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금, 구리, 뭐 금, 은, 구리, 납, 우라늄, 그치? 은도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는 이 순서로, 그지? 일로 갈수록 자,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시작은 아까 어떻다라고 했어? 시작은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주기율성 이후에 팽창하여 크기가 매우 커진 별, 결국 별이 폭발하여 뭐가 초신성이 되는 요 사이에 숫자를 넣어놨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별이야, 그치? 중성자별. 초신성 폭발 후에 남은 중심부가 수축하여 형성된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집니까?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할 정도로 중력이 매우 큰 천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중성자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이를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홀. 그래서 요거는 태양의 10배 정도, 요거는 대략적으로 한 30배 정도 이상이 되면 이런 놈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별의 진화 과정은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잘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별이 폭발하면서, 그지? 요 그림 잘 봐두세요. 요 요런 그림이 나오면 지금 여기에 요런 테두리 부분이 보이잖아, 그지? 테두리. 그다음에 여기 점이라는 게 하나 딱 찍혀 있을 거야, 그지? 테두리가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이고 얘는 꽉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지? 얘가 초신성 폭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놈이 행성 수소, 헬륨, 탄소, 산소가 방출될 수도 있고, 그지? 뭐 핵에 탄소, 산소가 있었으니까 얘는 수소, 헬륨, 탄소 더 많이 가서 철, 구리, 금, 구리까지, 그지? 얘들은 철보다 더 무거운 이런 원소까지도 방출할 수 있는 게 초신성 폭발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바깥층이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서 이런 입자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별과 행성과 생명체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우주 전체에서 뭐 수소, 헬륨 빼고 나머지는 한 몇 퍼센트밖에 안 돼? 2%로 매우 작은 편이야, 그지? 근데 워낙 우주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2%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별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던 빅뱅에서 쿼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 핵 헬륨 원자, 그 다음에 별과 은하, 그 이후에 이제 행성과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생명체나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원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별의 탄생은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일단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시별이 생성이 되고, 중력 수축으로 인해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무엇이 됩니까? 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내부 압력과, 그죠?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 그러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은 별 내부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핵융합 반응으로, 그죠?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됩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헬륨, 그 다음에 어디? 탄소, 산소까지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별은 헬륨부터 점점 무거운 원소가 되어서 어디까지 생성이 됩니까? 철까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에서? 초신성 폭발이지, 그지? 폭발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라늄, 구리, 금 이런 것들. 자, 1번 별 내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람이,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지? 그러면 별이 됩니다. 아니지, 1000만이고요. 원시별은 수소핵융합 반응, 아니지, 수소핵융합 반응이 아닙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원시별이 아니고
이제 주계열성, 그지? 성인별이 되는 거지, 그지? 이것도 틀렸네. 그다음에 성운 내부의 밀도가 작은 곳이 아니고 큰 곳에서 별이 탄생을 합니다. 그다음 별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의 양은 당연히 수소가 없어지고 헬륨이 생기니까 수소의 양은 감소합니다. 맞는 내용이 되죠. 그다음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라며 옳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서 최종적으로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탄소가 아니고 철입니다. 그다음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원소의 종류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그지? 질량이 커야지 더 무거운 원소까지의 진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과 이로 인해 생성되는 원소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탄소가 만들어지고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철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입니다. 탄소, 헬륨, 구리, 규소, 우라늄, 마그네슘. 일단은 태양 정도 질량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고 계세요. 그러면 뭐야? 수해, 그다음에 탄산까지 될 수 있지, 그지? 근데 산소가 없으니까 수소도 없네. 헬륨과 탄소, 그지? 요게 일단은 이거고. 태양 정도 10배인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자 시작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기역, 니은, 근데 얘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야. 리을, 비읍이 되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구리와 우라늄은 누구보다 더 무겁다? 철보다 더 무거운 거야, 그지? 지금 구라늄,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니까 누굽니까? 구리하고 우라늄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자 원소 생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